가렛 에드워즈 감독, 스칼렛 요한스 주연의 쥬라기 시리즈 신작 영화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을 보고 왔습니다. 몬스터즈와 고질라를 통해서 거대한 크리처가 스크린 위에서 어떤 존재감을 가져야 하는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감독이죠. 이 가렛 에드워즈가 쥬라기 월드 시리즈의 새로운 작품을 연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은 기대를 가졌고요. 최근작인 크리에이터에서도 이 작품 자체는 호불호가 좀 갈렸지만 거대한 메카닉의 육중한 질감과 그 스케일을 이 스크린에서 완벽하게 구현을 해냈던 그 연출력을 떠올려 보자면은 이 거대한 공룡들이 지배하는 세계는 이 감독의 장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소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믿음이 충족되었을지 본격적인 감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돈을 위해서라면은 불법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는 용병 조라와 그녀의 팀이 심장병 치료제에 사용될 공룡의 DNA를 추출하기 위해서 공룡들의 섬으로 탐사를 떠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한편 바다 위 보트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델가도 가족은 갑작스러운 공룡의 습격으로 보트가 파괴되고 조라 일행으로부터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조라 일행의 배마저도 바다 공룡의 습격을 받게 되고 조라 일행과 델가도 가족은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도착한 섬에는 최상위 포식자인 티라노사우루스를 포함한 하늘과 바다를 지배하는 다양한 공룡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끔찍한 돌연변이 공룡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지옥 같은 섬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영화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선 전작들에 대한 제 감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쥬라기 공원은 1편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요. 쥬라기 월드는 2편까지는 재밌게 봤는데 3편 도미니언에서 갑자기 메뚜기 월드가 되고 도미니언이 끝날 때 공룡들을 방생해주는 결말을 내면서 전혀 공감 가지가 않는 그런 생뚱맞은 내용으로 흘러가면서 마무리가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쥬라기 월드 3편으로부터 5년 뒤의 시점을 다루는 이번 작품은 공룡이 등장하는 장면은 좋았습니다. 요렇게 운을 띄워볼게요. 공룡이 등장하는 장면은 좋았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장면 몇 개만 꼽아보자면은 조라 일행이 총 3가지 공룡의 DNA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종이 엄청 거대한 익룡이거든요. 케철코아틀루스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 익룡의 알에서 DNA를 추출하다가 그 익룡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가지 서스펜스가 발생하다가 일행 중에 한 명이 이 익룡한테 산채로 먹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너무 리얼하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인간을 씹지도 않고 무슨 펠리컨처럼 그냥 한 입에 사람을 꿀떡꿀떡 막 삼켜버리는데, 보통 12세 관람 가면은 이런 장면 연출할 때 비명소리와 함께 화면 밖으로 사라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묘사할 법도 한데 공중에서 무력하게 잡아먹히는 그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줘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 초반에 델가도 가족의 배를 습격하는 이 모사사우루스의 시퀀스도 좋았는데 이 배 옆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모사사우루스의 그 압도적인 스케일 같은 것들을 잘 묘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조라의 배가 이 모사사우루스와 스피노사우루스의 공격을 피해서 섬으로 돌진하는 장면도 긴장감이나 속도감 같은 것들을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작품의 최종 보스격인 돌연변이 공룡의 연출도 인상적이었는데 이 전신이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는데 이 자욱한 연기 속에서 뭔가 거대하고 위험한 게 있다라는 그 느낌을 정말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구조 헬리콥터가 다가오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돌연변이 공룡에게 물린 채로 막 끌려오고 있었던 그런 헬기였다라는 그 연출도 꽤 신선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다 신선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백미는 이 티라노사우루스와의 강가 보트 추격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쥬라기 공원 1편에 티라노사우루스 첫 등장 장면이 생각나기도 했는데 이 장면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속도가 아니라 존재감으로 긴장감을 쌓아 올리는 연출이라는 점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잠에서 깨어난 티라노사우루스는 바로 이 델가도 일행을 노리는 게 아니라 강가로 가서 유유히 목을 축입니다. 섬에 최상위 포식자다운 여유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가 움직이는 델가도 가족을 한번 쓱 쳐다보고는 이 사냥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니라 먹잇감을 응시하면서 천천히 강 속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액션의 속도가 아니라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거대한 크기와 그 질감으로 이런 추격 장면을 연출했다라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쥬라기 공원의 손꼽히는 명장면인 이 랩터와 남매의 이 주방 추격전을 오마주한 편의점 시퀀스도 반가웠는데요. 장소는 다르지만 이 좁은 공간에서 랩터의 이 예리한 발톱 소리와 인물들의 이 긴장감 묘사가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숨막히는 분위기를 원작의 팬이라면은 이거 그때 그 장면의 오마주구나, 요거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게끔 그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피리아님도 저도 동감합니다. 티렉스와 랩터가 없다면은 쥬라기 시리즈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 칭찬 열심히 했죠. 하지만 이처럼 압도적인 공룡 등장 장면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영화의 빈약한 서사와 만나면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각본과 대사는 너무나도 평면적이고요. 인물들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 투성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필요하게 많은 등장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이 역할이 애매한 캐릭터들이 산만하게 흩어져가지고 이야기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느낌이더라고요. 크게는 조라 일행과 델가도 가족 일행으로 나뉘게 되는데, 조라 일행은 그래도 공룡 DNA 확보라는 이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델가도 일행은 왜 나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영화의 시점을 두 개로 나누면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줘야 될 만큼 뭔가 중요한 그런 게 있나. 아니 앞서서 인상 깊었다고 제가 언급했었던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추격 장면이나 편의점 시퀀스 같은 것들이 물론 이 델가도 가족 일행에게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그거는 조라 일행 한테 넣었어도 전혀 이상한 장면이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등장인물을 늘려가면서까지 이렇게 산만하게 만든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푸른별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초반에 바다에서 구조된 이 델가도 가족의 행동도 되게 황당합니다. 물에 빠진 거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듯이 자신들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기는커녕 마치 범죄자 취조하는 것처럼 당신들 정체가 뭐냐?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막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조라 일행이었으면은 괜히 구해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처럼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개연성을 무시하고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쥐어짠 듯한 그런 장면으로 보여줬습니다. 주인공인 조라의 이 캐릭터 설정도 되게 이상한데, 오로지 돈을 위해서라면은 불법적인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용병인데, 막상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조라가 보여주는 행동들은 이런 냉철한 용병과는 좀 거리가 있는, 오히려 감성적이면서도 무른 모습의 연속입니다. 이 돈 때문에 이 모든 위험을 감수했다면은 바다에서 우연히 만난 생판 남이 델가도 가족에게, 심지어 구해줬더니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는 이 델가도 가족에게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정한 인물이거나, 아니면은 돈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숭고한 동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설정처럼 어느 한쪽으로는 명확한 컨셉을 잡아줬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설정 탓에 이 조라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물론 뒤에 가면은 공룡섬에서 채취한 이 심장병 치료제 재료를 특정 제약회사에게 독점시키지 않고 모두에게 공개하겠다라는 선한 의도가 뒤에 가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조라의 의도가 아니죠. 이거는 헨리의 의도였고, 조라는 중후반쯤에 헨리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동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이 캐릭터성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기 공룡으로 나오는 돌로레스도 되게 불필요해 보였는데, 얘도 아까 제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던 델가도 일행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해서 이 델가도 가족 일행에게 이제 합류할 때까지만 해도 나중에 일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 공룡을 부른다거나 아무튼 뭐든 어떤 기지를 발휘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위험 감지기 정도의 역할? 근데 위험을 감지했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었나? 없거든요. 이런 귀여운 공룡 캐릭터 하나 넣어가지고 굿즈 장사하려고 했나? 왜 나왔는지 전혀 모르겠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은하는 크림빵님이 애초에 헬기로 접근 가능한데 왜 어렵게 배 타고 갔어야 됐는지. 그러니까 아니 구조대 헬기 타고 잘 오더만, 그러면은 주인공 일행은 왜 배 타고 간 거야? 그리고 조라 일행을 섬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도련맨의 공룡과 맞짱 뜬 던컨의
생존도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죽음의 위기인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오는 장면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캐릭터를 살려야 했다면은 최소한의 어떤 납득할 만한 과정이 필요했겠지만 영화에서는 그저 살려야 하니까 그냥 살려두는 그런 되게 편리한 전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극찬에 썼던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추격신도 그 추격신 자체는 좋았지만 그 추격신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델가도 가족들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잠들어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를 발견을 했다면은 상식적으로 조용히 빤스런을 해야죠. 근데 굳이 그 앞에서 그 고무보트를 확보하겠다면서 막 목숨을 거는 행동을 하는데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서 인물들의 지능을 인위적으로 지능을 낮춰버린 그런 행동으로 보이더라고요. 푸른별님도 아빠 다리 다친 건 걱정되지만 티라노사우루스 잠 깨우는 거는 걱정 안 함. 맞아요. 딱 좋은 느낌이었죠.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었던 익룡 장면에서도 이 헨리 박사가 절벽에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뭐 어찌저찌 나뭇잎에 몇 번 튕기고 물에 떨어지면서 뭐 살긴 살거든요. 근데 와 살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야 저걸 살아? 저기서 떨어졌는데 산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룡이 나오고 나서 일어나는 서스펜스들은 다 인상이 깊었는데 그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서사들이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니까 와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리하자면은 이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은 가렛 에드워즈라는 감독이 왜 괴수 영화의 명장이라고 불리는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이 고질적인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사로잡는 공룡의 존재감만으로도 극장에서는 뭐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특히 공룡들이 막 이렇게 울부짖을 때 공기의 진동 같은 것들이 극장 스피커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되어서 그거는 뭐 좋더라고요. 하지만 탄탄한 서사와 입체적인 캐릭터 그리고 개연성을 기대하는 관객이라면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작품인 것 같고요. 공룡을 소재로 하는 허술한 재난영화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단점들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뭐 극장에서 보면은 공룡들의 웅장한 존재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극장에서는 뭐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